네, 오늘은 또 흥미로운 기사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녹음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지금 IT 업체 바이두가 자율주행 택시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택시 기사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항의하는 이제 기사가 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고 글을 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두는 22년부터 2년 전부터 이제 자율주행 택시를 상용화, 그리고 현재 500대를 운영 중에 있고 이제 향후 1000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한시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대략 예, 1000대까지 운영될 정도는 상당하시네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일반 택시 기사들 중에서도 자율주행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는 사례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들이 우한시에 대해서 이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제재를 요청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공산당 산하에서 과연 이 자율주행 정책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우한시만 두고 보더라도 자율주행 택시가 이 정도로 활성화된다는 건 확실히 그 중국 공산당이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선진국들은 추진하기 힘든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이제 실제 도시에 바로 추진한 게 어떤 근거죠. 우한시가 뭐 계획적으로 뭐 형성된 도시가 아니고 실제 그냥 사람들이 거주하는 실제 지역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그 자율주행 기술력이 당연히 바이두에 밀리지 않죠. 훨씬 더 높은 레벨의 지금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도 특정 이제 시범 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이제 운용하고 있고, 물론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어느 정도는 운용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우한시 같은 규모로 보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공산당의 어떤 정책 추진력, 운용 방식이나 민주주의 국가의 좀 정부의 운용과의 좀 차이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고도 성장기의 그 독재 정권들이 행했던 것과 좀 비슷한 경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획 개발, 그러니까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워서 특정 도시에 뭐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법 등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이 과정을 거쳤죠. 뭐 중화학공업이나 뭐 자동차 산업 등 뭐 특정 도시 혹은 특정 회사의 어떤 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키워나가는 방식. 지금 같은 우리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그럴 만한 동력도 많이 떨어졌고, 어떤 지역이나 산업 몰아주기식 발전을 하게 되면 주변에 소외된 산업이나 지역의 불만을 이제 또 잠재우기가 어렵죠. 어쨌든 민주주의는 다수의 투표율에 따라서 이제 정책이나 정권의 그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계층과 목소리를 듣고 조율해 나가는 게 민주주의 제도의 특징이고, 또 그게 다 함께 어떤 성장이나 그런 것들의 과실을 함께 나눠가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중국의 공산당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일단 국가가 일단 미국을 따라잡던지 뭐 이기는 거는 아마 많이 포기했겠지만, 지금 어쨌든 경제 규모 2위라는 그 레벨을 지키고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계속 따라가려는 그 야심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을 키워내 나가기 위해서 뭐 그런 부분을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이제 기술 유출을 유도하는 특정 기업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저히 이거는 산업 스파이가 빼내온 기술이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을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 이미 도달한 경우도 보여지고, 뭐 다
소설입니다만 소설일 수도 있고 의문점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한시의 자율주행 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보면 미국이나 이런 기타 어떤 산업의 어떤 부분을 선점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게 보여지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최소화해서 상용화를 해야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위치니까 법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산업도 인해 전술식으로 하는 느낌이 들죠. 일단 기술력으로 일단은 덤벼든 다음에 실패를 겪든 어쨌든 선점을 해보자. 지금 뭐 전기차도 그렇고 지금 자율주행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급진적인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위험성이나 그런 리스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산당이 추구하는 방식은 일단 밀어붙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한의 택시기사들의 어떤 요청은 사실상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고 바이두의 쪽으로 힘이 많이 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무튼 재밌는 소식이고요. 지금 자율주행 택시도 그렇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발전이 과연 얼마나 빨리 도달해서 저희 한국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뭐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아니면 직접 이제 자동차들이 나오는 때가 올런지 궁금해지는 기사여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이상 재미난 중국 이야기, 기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